네, 안녕하세요. 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매트랩과 옥타브인데요. 이 강의 내용은 디지털 신호 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매트랩 또는 옥타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 기초적인 그 프로그램 작성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만약에 옥타브나 또는 매트랩에 대해서 친숙하게 잘 알고 있다면 가볍게 그냥 한번 보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거고요. 또 혹시 잘 모르고 처음 접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그 쉬운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법만 보셔도 뒷부분 강의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매트랩은 이런 그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옥타브는 이 매트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그 GNU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매트랩은 두 단어의 이제 앞머리를 딴 건데요. 이 매트릭스의 MAT를 땄고 레보러터리의 LAB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랩이 되는데 이 매트릭스라는 말은 우리 행렬이라는 뜻이에요. 행렬. 자, 행렬이라는 거는 숫자를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놓은 거. 1, 2, 3, 뭐 4, 7, 9, 뭐 이런 식으로요. 5, 4 이렇게 가로 세로로 어, 여러 개 모아놓은 거. 이거 보고 우리가 행렬이라 그래요. 매트릭스. 네. 자, 그리고 레보레터리라는 거는 뭐 실험실 뭐 그런 뜻인데 행렬을 뭐 실험하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여져 있는 것들을 내가 한꺼번에 뭔가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뭐 숫자 한두 개, 예를 들어 1 곱하기 2 이런 한 개씩의 숫자를 어떤 연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숫자를 많이 모아놓고 이걸 한꺼번에 어떤 연산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렇게 숫자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보통 이런 뭐 C 언어에서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한꺼번에 연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복잡하고. 그렇지만 이제 뒤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매트랩이에요. 그래서 매트랩은 매트릭스 레보레터리의 약자다. 그리고 이거는 공학이나 자연과학 또 뭐 의학 분야도 의공학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도 또 경제학 분야도 있죠. 그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세계적으로 막 대학교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음, 그 학부 과정에서 이 매트랩을 사용법을 공부를 하고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느 분야에나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이게 그 유료라는 거예요. 예, 비싸죠. 그리고 가격도 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거나 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혹시 뭐 매트랩 홈페이지 가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접속하시면 됩니다. www.mathworks.com이라는 곳에 있고 여기 가시면 여러 가지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또 매트랩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약간의 광고성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트랩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 매트랩 프로그램은요, 공학이나 과학 분야에 아주 특화된 그런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공학, 과학 분야에서 쓰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언어에 비교해서도 가장 쉬운 사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툴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툴박스 안에 뭐 웬만한 것은 다 함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짤 필요 없이 그 함수만 가져다가 사용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행렬이나 벡터 기반의 연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숫자가 모여 있는 데이터를 한 번에 다루기가 편리합니다. 이것도 다른 언어가 가지지 못하는 강점인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숫자가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그걸 일일이 처리해 줘야 되는 반면에 이걸 하나의 그 변수처럼 연산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줄 입력하고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 방식이라는 것도 빨리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트랩의 호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매트랩이란 프로그램이 다 좋은데 문제는 유료라는 거죠. 가격도 싸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 매트랩과 호환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옥타브,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고요. GNU라는 곳에서 개발을 하고 배포하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요 사이트에 가시면 네, 요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요 사이트 주소는 자주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곳이 아니라면 구글에서 옥타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이곳으로 접속이 되고요. 혹시 다른 게 나오면 뭐 GNU 옥타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는 아닌데 어, 국내에서 개발된 게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샘툴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유료 프로그램입니다. 네, 유료인데 뭐 한 달인가 한 달 정도의 그 사용 기간을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잠깐 동안 사용할 때는 뭐 이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용을 하려면 유료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뭐 집에서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실 때는 이 옥타브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옥타브가 좀 더 매트랩과 가까운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매트랩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내용은요, 매트랩을 여러분들이 처음 실행시켰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왼쪽 부분, 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현재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들어있나, 그러니까 탐색기처럼요. 지금 폴더와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표시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여기 띠에 이렇게 지금 현재 폴더가 어디인가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여기 작업 공간이라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업 공간이라고 써 있고 여기 무슨 ANS라는 단어가 있고 거기 5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수, 즉그 어떤 변수들이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창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부분은 여기 가장 큰 곳입니다. 여기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꺽쇠 기호가 두 개 있습니다. 이 꺽쇠 기호 두 개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고요.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여기 꺽쇠 부분에 내가 어떤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그 메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씩 둘씩 순서대로 알아가면 됩니다. 우선 여기 현재 폴더 그리고 내가 명령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어떤 변수가 사용되고 있나 하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옥타브 화면인데요. 자, 옥타브 화면도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폴더에 안에 있는 파일을 표시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작업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무언가 하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아랫부분은 그 커맨드 히스토리라 그래 가지고요. 과거에 내가 썼던 명령어들 내가 어떤 명령어를 지금까지 썼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상단 부분에 있는 여기는 커런트 디렉토리 현재 폴더가 예, 현재 폴더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곳 바로 여기죠. 자, 여기가
역시 여기도 여기 잘 보시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내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거를 쓰시든 상관없고요. 옥타브나 뭐 매트랩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그 기본적인 연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에서는 그 실제 뭐 입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는 이 프롬프트에다 이 내용을 쳐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실습하는 내용은 따로 이제 별도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 더하기 24라고 쳤어요. 그리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엔터키를 눌러야 되겠죠.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이제 결과가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산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시면요, 이렇게 정수 연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소수점 달린 실수 연산, 이렇게 나누기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돼 있는데, 자, 여기 마지막에 하나 여러분 알아두실게요. 이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 있죠,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그 명령어의 마지막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붙인 거와 안 붙인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걸 붙이면 화면에 결과를 표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연산은 되는데 화면에 결과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기껏 계산했는데 왜 화면에 결과를 표시하지 않느냐? 네, 요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답은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도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해서 중간 과정은 내가 알 필요 없고 마지막 어떤 결과만 내가 이게 알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요, 중간에 어떤 단계의 값들을 다 화면에 표시하면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화면에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전부 세미콜론을 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화면에 출력할 것만 세미콜론을 안 붙여서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꺽쇠 기호가 있죠. 꺽쇠 기호는 몇 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꺽쇠 3이라는 건요, 2의 3승을 의미를 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연산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기호에서 키보드에 없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요거는 SQRT 16은요, 루트 16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루트라는 기호가 컴퓨터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함수 명령으로 만들어서 sqrt 괄호 열고 16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루트 16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학 기호 중에 키보드에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함수명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sqrt. sqrt는 참고로 스퀘어 루트의 약자입니다. sqrt. 스퀘어 루트라는 게 요 제곱,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근. 네.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로그 10의 2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로그 밑이 10인 로그고 2, 요걸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값이 아마 0.3010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음, 네,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 퍼센트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매트랩에서 이 퍼센트 기호는 설명문이에요. 이 퍼센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냥 설명, 참고로 내가 나중에 알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C 언어에서 뭐 이런 거 있었죠. 이거. 예, 요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고요. 매트랩에서는 퍼센트 이렇게 하고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은요, 그냥 계산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36 더하기 24, 엔터, 답 얼마, 끝. 네. 근데 내가 이 결과를 나중에 어디다 또 써먹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A는 23 더하기 17 이렇게 하면요, 23 더하기 17이라는 계산 결과가 이 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있죠. 2 곱하기 3.14 곱하기 4를 b라는 변수에 저장을 한다. 그럼 이 a와 b 안에는 어떤 숫자들이 이번엔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b, 이걸 해서 그 결과를 또 myvar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변수 쓰는 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 뭐 C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배웠듯이 뭐 인테저 뭐 x 이런 식으로 뭐 플로트 뭐 a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매트랩에서는 그냥 그냥 막 쓰면 됩니다. 네, 편리하죠. 어,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a는 뭐 23 더하기 17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는요. 수학에서 이 등호 기호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다라는 의미죠. 이게 수학에서의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우변의 데이터를 좌변으로 카피해라. 이런 게 카피의 의미입니다. 요거는 컴퓨터예요. 자,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든 이퀄 기호는 우변에 있는 데이터를 좌변으로 카피해라라는 뜻이지 이게 그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요거 그 차이가 큽니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것도 해봤고요. 네, 그러면 매트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행렬 그리고 벡터의 입력법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칼라라는 용어, 그리고 벡터, 행렬. 자, 요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네, 여기 그림 보면은 먼저 스칼라입니다. 자, 스칼라는 CALAR 요 영어를 지금 한글로 써놓은 거고요. 자, 스칼라라는 건 매트랩에서 숫자 한 개를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라든지 뭐 4라든지 뭐 3.1이라든지 예, 어떤 값이 됐든 숫자 하나면은 이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모아놓은 게 이제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벡터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 2, 6 이렇게 이런 것처럼 옆으로 쭉 숫자를 모아놓은 거 또는 위아래로 상하로 숫자를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다 벡터입니다. 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 요렇게 옆으로 된 거 보고 이제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닙니다. 행벡터죠. 네, 행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위아래로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열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요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2차원 배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네, 가로 세로로 숫자를 모아놓은 거 이거 보고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그럼 이런 벡터나 행렬은 왜 필요하고 왜 있는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스칼라보다는 벡터나 행렬을 가지고 뭔가 시뮬레이션을 다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행렬은 숫자를 한 번에 다루기 편리하도록 모아놓은 구조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트랩의 장점은요, 이건데요. 매트랩은 이런 벡터나 행렬도 마치 스칼라처럼 연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매트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요건 이제 실제로 보시면 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벡터나 행렬 연산하기 전에 우리가 행렬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행렬과 벡터의 크기는 영어로는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행렬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요런 그 매트릭스가 있을 때요.
이렇게 상하 이걸 보고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로는 row라고 얘기합니다. row. 영어 단어로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그 매트랩의 어떤 함수들을 쓰다 보면 이렇게 row라는 단어로 우리가 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은 row다. 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요게 row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지울게요. 다음으로 이제 행은 요 row고요. 그 다음에 열 이렇게 예. 요 열은 우리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컬럼이라는 게 기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컬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컬럼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런 행과 열이 있을 때 지금 이 매트릭스는요, 행이 몇 개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의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열이 있죠. 그래서 이건 3행 4열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4 행열이다. 또는 3 곱하기 4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디멘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 곱하기 4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벡터는 두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행이 한 개죠. 1행,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1행 5열로 돼 있죠. 1행 5열. 그래서 1 곱하기 5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벡터라는 건 한쪽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벡터의 길이라는 게 영어로 뭔가요? 영어로 길이는 length죠. L-E-N-G-T-H. 그래서 벡터의 길이가 5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만 있죠. 한 행이죠. 한 행.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행 벡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행 벡터. 네. 행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컬럼 열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건 열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 벡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행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행 있죠. 그래서 4행 1열. 그래서 이거는 4 곱하기 1로 표시를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길이 음, 랭스가 4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행과 열이 있는데 몇 행, 몇 열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리고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그 나중에 행열이나 벡터 조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행과 열의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매트랩에서 그럼 이런 벡터를 어떻게 입력하는가 하는 거 알아볼게요. 일단 매트랩에서는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A라는 변수에 1, 2, 3, 4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 괄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괄호입니다. 이 괄호. 요 괄호를 써야 벡터를 입력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요 괄호를 써서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나씩 띄어쓰기 해주면 됩니다. 1 띄고 2 떼고 3 떼고 4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이쪽에 행 벡터 1, 2, 3, 4라는 행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행 벡터입니다. 자, 그럼 열 벡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아래쪽 자 B라는 벡터를 보시면 B는 자, 괄호 모양 이 괄호 쓰고요. 1 다음에 요거 세미콜론 있죠? 자,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이거는 그 행을 바꿔라. 그러니까 엔터 키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서 벡터를 만드는 괄호 안에서 이
세미콜론을 쓰면 어, 행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라고 쓰면요. 실제로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예요. 1, 2, 3, 1, 2, 3, 4 이런 열 벡터. 그래서 저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 네,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콜론 기호요. 자, 그럼 행렬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거는 먼저 요쪽 거 보시죠. 내가 만들고 싶은 행렬은 이런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디멘전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행과 3개의 열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3 곱하기 3의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걸 입력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인데요. 여기는 괄호 모양 같습니다. 이걸 쓰고요. 자, 먼저 행을 써줘요. 1, 2, 3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자, 넘어가라는 거죠. 4, 5, 6 세미콜론 7, 8, 9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행렬 입력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엔터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요. A는 자, 1, 2, 3 하고 실제로 엔터키를 쳐요. 자, 엔터키를 치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아랫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 5, 6 또 엔터키를 치고 7, 8, 9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위에 것처럼 하셔도 되고 아래 것처럼 하셔도 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여기 아래쪽 거는 그냥 그 명령 입력하는 창 있죠. 명령 창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매트랩도 나중에 명령 창에서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 상에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C 언어처럼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쓸 때는 요 위에 것처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명령창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두 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뭐 명령창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명령창에서는 이게 둘 다 쓰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요 위에 거 이런 식으로 하라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행렬과 벡터 만드는 법 다 이제 배웠는데 연산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매트랩의 가장 큰 장점이 벡터나 행렬일지라도 이렇게 일반 숫자처럼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x1이라는 그런 변수에 1,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3, 4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아, 이렇게 입력하면 어떤 행렬이 만들어질까? 네, 바로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1, 2, 그리고 3, 4. 이게 x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sqrt x1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즉, 이 sqrt가 뭐였죠? 앞에 한번 나왔었죠? sqrt는 네, 스퀘어 루트 요겁니다. 루트. 네, 루트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루트 x1인데요. 이 x1이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이렇게 1, 2, 3, 4잖아요. 이거 수학에서 이런 얘기는 없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내가 sqrt x1이라고 한다면 실제 연산은요. 자,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요것이 수행하는 연산은 이겁니다. x1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나 행렬을 함수의 입력으로 넣으면은 전체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그 계산을 수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거 써보시면요. 자, 다음 그 행렬끼리 연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x2라는 변수를 5, 6 세미콜론 7, 8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5, 6, 7, 8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한 게 y1은 x1 더하기 x2예요. 자, 그러면 x1은 1, 2, 3, 4고요. 요거 더하기 x2는 5, 6, 7, 8이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각각의 원소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계산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자리는요, 여기 1과 5가 같은 자리죠. 그래서 1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2 더하기 6,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3 더하기 7, 그 다음에 4 더하기 8,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행렬이나 벡터를 더하기 기호로 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는 y2는 x1 빼기 x2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 쓸게요. 요거는 자, 1 빼기 5, 2 빼기 6, 3 빼기 7, 4 빼기 8,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기 연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자, x는 1, 2, 3이라는 벡터, 행벡터죠.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sqrt x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 계산은 네, 루트 1, 루트 2, 루트 3 요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트랩에서는 행렬과 벡터 연산을 할 때 일반 숫자처럼 계산하면 된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명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된다는 거.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특수한 경우에 그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이 내용 네, 여러분들 반드시 키보드로 입력해서 숫자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거는 키보드하고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일정한 간격의 벡터 원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90부터 1씩 증가하는 벡터의 원소를 93 이렇게 해서 100까지 있는 이런 원소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매트랩에서 이걸 일일이 F는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줘도 됩니다. 여기 점 쓰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입력할 때는 94, 95, 96 다 써줘야죠. 97, 98, 네, 99, 100. 네, 이 정도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데이터의 개수가 뭐 1000개 이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 규칙을 보시겠습니다. 변수명 equal 하고 a는 시작값입니다. 시작값, 그리고 m은 증가값입니다. 얼마씩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b는 끝값입니다. 자, 90부터 100까지를 만드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 a 자리에 90을 넣고요. 자, 증가는 1씩 증가를 하고 그리고 100까지 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용 읽어보면 이 방법은 A에서부터 B 사이에 M씩 증가하는 벡터를 자동 생성하는 거고요. A는 시작값, B는 끝값, 그리고 M은 증가값입니다. 그때 단 M이 1일 때, 즉 증가하는 값이 1일 때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자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면요. 자, A1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1에서 2씩 증가를 해서 10까지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일단 1에서 시작을 해서 1 더하기 2는 3이죠.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2씩 증가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9에서 2를 증가하면 11이 되는데 11은 우리가 10이라는 범위를 줬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까지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A2는 90에서 100까지 이번엔 가운데가 생략됐기 때문에 일씩 증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90, 91 쪽에서 100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A3는 이번엔 괄호를 생략하고 90에서 100까지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90, 91 해서 100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정 간격의 벡터 원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A와 B, 시작값, 끝값, 그리고 증가분해는 어떤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B0라는 벡터가 있는데 B0는 0에서 시작해서 파이 나누기
5씩 증가를 해라. 그리고 파이까지. 예, 여기 pi라는 것은요,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여러분 이거 파이 있죠? 수학에서 나오는 파이라는 게 3.14 뭐 1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값이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는 pi라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 변수명으로 이 pi는 사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이런 단어는 변수명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0에서부터 5분의 파이씩 증가를 해서 파이까지 숫자가 나와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라든가 키워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소하는 벡터 원소 생성입니다.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B1이라는 벡터를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씩 증가를 해라. 그래서 1까지 가라. 네,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1씩 증가하라는 거는 결국 줄어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5에서 시작해서 5, 4, 3, 2, 1 이렇게 줄어드네요. 자, B2 다음 예제를 보시면 10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씩 줄어들어서 90까지 가라. 그러면 답은 100, 98, 96, 94, 92, 90 이렇게 되고요. B3는 1에서 마이너스 0.5씩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가라. 네, 답을 보면 1, 0.5,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룰은 네,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것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행렬 또는 벡터와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나 행렬에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면은 자동으로 각 원소별로 각각 계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A를 1, 2, 3이라는 벡터를 만들고요. 거기에 A 더하기 5라는 연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A는 원소가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 표현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 A 더하기 5라는 건 이런 거죠. 1, 2, 3이라는 이 A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5를 더하겠다. 네, 원래 수학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이 3개인데다가 1개를 더하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매트랩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동으로 이 각 원소에 더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A 더하기 5라는 연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에 5가 더해져서 답이 6, 7, 8 이렇게 자동으로 각 원소에 더하기가 됩니다. 숫자는 안 맞지만 한쪽이 벡터이고 한쪽이 스칼라인 경우에요. 자, 이번에는 A에서 3을 빼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역시 각 원소별로 적용이 돼서 각 원소에서 3을 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곱셈 2를 곱했습니다. 각 원소에 다 2가 곱해졌죠. 그리고 2로 나눴습니다. 각 원소가 다 2로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이거 행렬도 마찬가지인데요. 벡터나 행렬에 스칼라를 사칙 연산하게 되면 각 원소가 각각 자동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네, 도트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트 연산자라는 것은 행렬이나 벡터의 경우에 곱셈이나 나눗셈을 할 때 강제로 원소별 연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소별 연산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 도트 연산자입니다. 예를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C라는 행렬을 1, 2, 3, 4라는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D라는 행렬을 4, 5, 6, 7이라는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가 되겠죠? 1, 2, 3, 4가 있고요. 이게 C고 D는 4, 5, 6, 7입니다. 자, 이때 이 둘을
행렬 형태로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C 곱하기 D라고 해주면은 행렬의 곱이 계산이 됩니다. 즉, 자, 요거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기역자 룰 있죠? 이렇게 기역자 룰. 자,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6, 12. 네, 요거는 16이라는 값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곱하기 요거니까요. 1 곱하기 5는 5 더하기 2, 7, 14니까 19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렇게 3, 4, 12 더하기 4, 6, 24니까 36이란 값, 네 번째는 43이란 값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곱의 규칙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이렇게, 네, 16, 19, 36, 43 행렬의 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소끼리 곱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1, 2, 3, 4, 4, 5, 6, 7인데 어떻게 곱을 하고 싶냐면은 1과 4를 곱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또 2는 5를 곱하고 이렇게요. 네, 1 곱하기 4 그리고 2 곱하기 5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죠. 3 곱하기 6 그리고 4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의 원소끼리 그냥 단순히 행렬의 곱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답이 4, 10, 18, 28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다르죠. 우리 행렬의 곱과 이 값은 지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점 하나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곱셈에다가 앞쪽에 찍습니다. 점을 하나 찍어주면은 이거는 각 원소끼리 곱해라 라는 뜻입니다. 네, 이게 바로 도트 연산자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우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곱셈 C 곱하기 D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행렬의 곱이에요. 행렬끼리의 곱이고 C 다음에 점, 네, 점 그리고 곱셈 D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면 이거는 어, 원소별 곱입니다. 이것은 나눗셈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이렇게 나누기를 행렬을 C와 D를 C, D는 변수입니다. 꼭 C, D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역행렬을 이제 나누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점 D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원소별로 이제 나눗셈이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도트 연산자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알아두시고. 자, 벡터의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A를 1, 2, 3, B는 4, 5, 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연산을 만약에 A와 B를 곱해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차원도 맞지 않고 그냥 곱하기 하면 이거 안 되죠. 연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주면 이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기. 그래서 요거는 1 곱하기 4는 4, 2 곱하기 5는 10, 3 곱하기 6은 18 이런 식으로 각 자리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됩니다. 그럼 이 도트 연산자가 곱하기에만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런 나누기에도 쓸 수 있어요. 자, 나누기 기호 앞에 점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것은 각 원소끼리 나누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자, 1 나누기 4니까 4분의 1이죠. 네. 그 다음에 2 나누기 5니까 2분의 5. 자, 3 나누기 6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값이 우리는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소수점으로 변환이 돼서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이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도트 연산자를 사용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된다. 단 이때도 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할 때도 당연히 차원은 맞아야 되겠죠. 차원은 일치를 해야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 2, 3인데
네, 뭐 B는 4, 5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뭐 A 도트 B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생각상으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 디멘전이 맞아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매트랩 또는 옥타브의 기본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스크립트 작성하고 실행하기입니다. 자, 매트랩 스크립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매트랩 명령어를 실행 순서대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매트랩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자는 .m을 사용하고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타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스크립트를 어떤 에디터 같은 걸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m 파일로 저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 프롬프트 상에서 .m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명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랩이나 옥타브에서 우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매트랩의 그 프로그램 아이콘이고요. 이건 옥타브의 아이콘인데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트랩을 기존에 사용해 보셨다면 써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집에서 그냥 매트랩 사용 경험이 없다 한다면 그냥 옥타브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옥타브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브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프로그램이 뜨는데요. 자,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 여기 이 부분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명령을 치게 되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바로 나오죠. 조금 더 복잡한 것도 가능합니다. 뭐 루트 2를 계산하는 함수는 sqrt인데요. sqrt 2를 하게 되면 네,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간단한 연산이나 아니면 옥타브 또는 매트랩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인데요. 이 매트랩이나 옥타브의 장점은 이런 함수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sqrt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학이나 이런 또 엔지니어링 또 다른 뭐 경제 분야, 의학 분야 그 모든 자연과학 분야 또는 뭐 특별한 인문 분야에서도 필요한 그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사용을 하는 것이 매트랩을 잘 사용하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이쪽에 있는 빈 화면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기 뉴 스크립트라고 나오죠. 자, 엔터를 치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에디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 탭이 이 에디터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 커맨드 윈도우였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로 옮겨졌고요. 자, 여기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나올 그 디지털 필터 설계하는 것을 해보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계 뭐 FIR 필터 설계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센트로 시작하는 것은 커멘트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10차 그 FIR 필터를 라는 것을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제가 다른 곳에 미리 작성해 놓은 것을 여기에 그냥 카피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집어넣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필터를 설계하기 위한 파라미터들이고요. 여기 해밍이라고 된 부분 그리고 FIR1이라고 된 부분이 이 매트랩 또는 옥타브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설계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언어로 짜려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이 함수 이름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5줄은 내가 필터가 잘 설계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주파수 응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FREQZ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frequency response
즉 주파수 응답이죠. 주파수 응답 계산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이 어, 주파수 응답 그래프 출력하는 곳입니다. 주파수 응답 중에서도 특히 다른 부분, 진폭 응답을 출력하는 것이죠. 자, 상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이제 뒤에 강의에서 설명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여기서 플롯이라는 건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명령이고요. X 레이블, Y 레이블은 X축과 Y축에 이런 말을 그래프에 나타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드 O는 그래프상의 뭐 격자 무늬 모양이 나타나게 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한 후에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unnamed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save 파일 또는 이 파일에 가서 save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적절한 이름을 사용해서 해주면 되는데 확장자는 항상 .m입니다. 물론 폴더는 적당한 폴더를 찾아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fir 필터 그냥 뭐 fir 필터 0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저장한 여기 fir 필터 01.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저장한 겁니다. 일단 취소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이 파일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파일 이름이 바로 실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커맨드 윈도우로 돌아와서 지금 내 폴더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한번 dir이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현재 폴더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dir 해서 m 파일로 된 걸 한번 보죠. 모든 파일 이름인데 .m으로 끝나는 걸 찾아줘라. 그랬더니 file 필터 01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저 말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file 필터 01 뒤에 확장자 .m은 빼고요.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쳤더니 안타깝게도 에러가 나옵니다. 자, 이 왜 에러가 나오냐면은 여기 에디터를 가보시죠. 여기 fir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지금 내가 실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제공하는 함수라 그러면서 함수를 실행할 수 없느냐?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fir1을 한번 쳐보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1이라고 쳤더니 여기 메시지 중에 여기 fir1이라는 함수는 시그널 패키지라는 곳에 들어있는데 그 시그널 패키지가 you have installed 인스톨은 했지만 but not loaded 로드가 안 됐다. 예, 이 위로 불러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를 로드하기 위해서는 run 이제 pkg load 시그널이라는 것을 쳐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이 그 옥타브도 마찬가지고 매트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코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를 우리가 이 로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시킨 대로 해보죠. pkg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pkg 로드 시그널이에요. 자, 로드 시그널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뭔가 됐죠? 다시 한번 아까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명령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지금 화살표 키 제가 화살표 키 누르고 있거든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앞서의 명령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네, 지금 다른 화면에 떠서 있는데 자, 이런 화면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그 아까 에디터에 가보면 네, 마지막에 계산을 다 해서 그림을 그려라라는 명령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림을 잘 그려줬습니다. X 레이블, Y 레이블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X 레이블에 네, FREQZ, Y 레이블에 DB라고 했고 주파수 응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참고로 제대로 뭐 설계가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준 파라미터 이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그림에 표현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건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일단 뭐 여기가 3400인데 여기를 뭐 2400으로 그냥 2000으로 해볼까요? 자, 2000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바꾸고요. 일단 저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별표가 되어 있는 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커맨드 윈도우에 가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결과 그림이 나타납니다. 네, 아까와는 그래프 모양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내가 바꾼 파라미터가 반영이 돼서 계산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옥타브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